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지구과학원 만점 대비반, 우리 만점 대비 단대부고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두각학원과 SAT 학원 그리고 위더스 학원에서 아이들 내신 지구과학 수업과 수능 지구과학 수업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만점을 위한 준비, 어떤 것들에 포인트를 두어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항상 이제 만점에서 한 2개 정도까지 이렇게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7주 안에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만점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7주 동안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에 중점을 두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별 특징에 따른 학습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최대한의 효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단원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지구 단원, 대기와 해양 단원, 우주 단원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들의 형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체지구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세세하게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머리만 좋고 조금 노력을 덜 하는 친구들이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와 해양 단원인데요. 대기와 해양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나 기후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관측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 시험마다 새로운 자료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미리 이 자료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익숙해져야지만 시간 내에 자료 보자마자 이거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한 다음 그거에 대해서 암기해 두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주단원인데요. 우주단원은 이제 개념도 어렵지만 이제 자료 해석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에 계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우주단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아이들이 당황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두어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보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해서 어떤 공식 적용해야겠다 바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공식에 맞춰서 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특징에 맞춰서 이제 여기는 계산을 엄청 많이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거는 자료 최대한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겠구나. 구체적으로는 진짜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줘야지만 만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개념학습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구과학 원이 내용이 워낙 많고 또 예외도 워낙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5개념을 가지기가 워낙 너무 쉽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대기와 해양 첫 단원이 이제 기압과 날씨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압과 날씨 단원에 처음 배우는 내용이 고기압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는 딱 이거 한 줄씩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차시인 열대저기압 단원에서 바로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이라서 상승기류가 발달할 것 같지만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예외네 하고 이제 외우면은 틀리기가 워낙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워버린다면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문제를 풀다가 딱 봤어요.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이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틀린다거나, 또는 이제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주변에 비해 기압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지구과학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타 과목에 비해 너무 많죠. 그리고 예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 통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이런 5개념에 빠지기가 워낙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부터 왜
왜 저기압 중심은 상승 기류가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거고 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는지를 원인과 이 원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 주어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다양한 표현 해석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구가 원은 뭔가 되게 문학스러운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하나도 막 동일하지 않아요. 엄청 막 아예 다른 표현 같은데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수능 오답률 1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료가 하나도 안 특별해 보이죠? 정말 단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 딱 처음 공부한 친구들도 이거 자료 딱 주면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 니은 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 보기였어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보게 되면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광도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총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에너지 생산량 나누기 광도가 뭘 의미하는가 봤더니 그게 수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별의 수명은 나가 다보다 짧다라고 얘기했다면 사실상 틀릴 친구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몇 단계에 걸쳐서 꼬아 놓으니까 이제 수능에서 안 그래도 이제 정신없는데 이거 딱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보기들이 결국에는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표현들을 보고 해석을 해 놔야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여기서 시간 잡아먹히면은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드려드리면은 이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보면 A, B 시기의 허블 상수, 초신성 A, B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증가율, A, B에서 별빛이 출발할 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어때요? 전혀 다른 보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기라는 거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평가원 교육청 EBS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단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을 제가 문항별로 다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매 시험 끝나면은 그날 바로 분석을 해서 이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저희 수업 때 다뤘는지 그리고 단어는 뭐고 난이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PDF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링크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돼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렇게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보시면은 EBS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에서 대부분이 다 출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작 자료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냥 이제 뭐 EBS 평가원 교육청에서 썼던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도로 출처 문항이라고 달지 않아요. 완전히 동일한 문항일 때에만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동일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DB화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뭐 사설 문제나 아니면 어떤 시중 문제집 문제들이 이제 다 한글화가 돼 있어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주제 클릭하면은 한글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에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시중 문제집이나 사설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시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되냐면 EBS 교사지원센터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평가원 교육청에 대해서 06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제 올해는 25년도까지 다 제공이 되고 한글로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25년도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외에 뭐 개념 완성이라든지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모의고사 뭐 그리고 7대 함정 뭐 3주 특강 모든 문제집들이 다 한글 파일로 제공이 돼요. 선생님들이 딱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다가 보기만 살짝 수정하거나 또는 자료만 살짝 수정하시기가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대부분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만 살짝 바꾸거나 이제 보기만 뭐 크다 작다를 바꾸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전혀 다른 표현들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는 표현들로 이제 바꿔서 출제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만점을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작 자료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EBS 평가원 교육청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2회 문항에 요 자작 자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단대부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번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1번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1번으로 돌아와라. 왜냐면 이 JDK 교사분께서 이 자작 자료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이 자작 자료가 사실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류였던 적이 너무 많고 작년에도 오류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시간을 다 썼는데 오류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른 문제들에서 내가 실수했던 거 한 두세 개는 더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시간 잡아먹히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거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거 다 정확하게 풀고 나서 넘어와서 이거 풀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넘어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작 자료를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이해문항 개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잘 알고 있는지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또는 1번부터 5번까지로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이렇게 EBS 평가원 교육청 문제에 똑같은 문제를 가져다가 살짝 수정해서 출제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문제들 각각의 중간기말 나누어서 생각하더라도 3,000문항이 넘어가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풀어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미 이 모든 문항들을 직접 다 풀어보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오류 없는지 다 확인해서 오류 다 잡아놓고 주제별로, 유형별로, 자료별로 이미 다 분류를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풀어봐야 할 좋은 문제들로 엄선해서 이제 문제를 제공해 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EBS 평가원 교육청 문항들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자작자료 문항들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도현의 지구과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수업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한 암기를 지향하고 원리 이해를 지향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내용을 통으로 암기해버리면은 오개념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부터 원인과 작용 결과를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떤 원인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순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말 쉽죠. 그냥 가져다가 쭉 써놓고 좀 필요한 부분들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부터 교재를 혼자 스스로 볼 때도 바로 어떤 원인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살표로 다 끊어서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재를 보면 굉장히 놀라해요. 아, 교재만 봐도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교재만 봐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교시 동안에 주제별, 유형별 자료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 표현들을 미리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의미인지 파악도 못해서 한참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항들 다 풀어보고 보기를 다 이미 종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거 보면서 와, 이 자료에서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공부하면서 무기를 장착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단원별 특징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는 자료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보기 제외하고 자료 해석만으로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는 거를 충분히 조금 몰아서 연습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엽적인 내용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지엽적인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써보면서 기억할 수 있게끔 이제 주제별 자료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백지노트인데요. 이제 저희가 클리닉이 의무 클리닉 1시간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 절대 먼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클리닉 시작할 때 바로 하는 게 바로 이 백지노트 작성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전에 3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사실 3시간 동안 집중력이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3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는 저도 힘들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참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백지노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배웠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하면은 다시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만큼은 100%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한 주 동안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문제들로 최대한 고효율을 낼 수 있게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분류해놨던 문제들 중에 정말 좋은 보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 이제 엄선해서 교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거 풀면서 주제별로 유형별로 이런 부분들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제 풀어주면은 아이들이 내신 시험에서 정말로 90% 이상이 이 교재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 풀면은 아이들이 교재 풀고 정확하게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선생님 다 봤던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 요거 정말 제발 정확하게 풀고 틀렸으면은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만 해도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 죄송해요. 1등급 받을 친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3등급 이상은 이것만 풀어도 나온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꼭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빈칸 채우기인데요. 이제 빈칸 채우기 핵심 내용 복습하고 주요 내용 암기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요거 진행하게 되는데, 아이들 쭉 풀어보고 저와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서 얘기하면서 이 내용과 연결된 게 또 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상기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주간 테스트 진행하게 되는데요. 12문항 15분 동안 진행이 되고 대치동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이제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 보게 되면은 본인 이름과 이제 정답 쭉 해서 몇 개 맞았고 평균 얼마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시험 동안에는 그동안의 시험들의 평균 얼마였고 내 점수 얼마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 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쭉 유지하면 되겠구나 라는 동기부여 좀 주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렸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형 문항들 제공해 줌으로써 요거는 클리닉 시간에 바로 풀고 갑니다. 그래서 백지노트 하고 나서 오답 동형 풀고 해서 이제 본인들 약점까지도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분석인데요. 아이들 내신,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부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교재를 제작을 하셔서 이제 요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수능 특강이랑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교사분께서 요거를 제작하실 때 거의 똑같은데 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더 세세하게 기억해 놓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도 제가 유형별로 자료별로 다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 이거 풀어보면서 이 선생님은 여기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단대부고 포맷에 딱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풀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시간 클리닉을 가지고, 물론 또 수업 시간 전에도 1시간 자율 클리닉이 있어서 그때 와서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이 바로바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보통 공부하는 시간들이 밤이나 새벽이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시간에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면 좀 싫어하실까? 이렇게 주저하시는 애들도 있는데,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낮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6시, 7시쯤 자서 한 12시쯤 이렇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깨 있다. 그래서 저에게 바로바로 카톡 해주면은 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답장해주고, 그리고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부터 5주차까지는 개념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 6주차에는 현장 강의가 없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올해 나온 수특이랑 그 다음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들 풀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실 5주차까지 진행을 하고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내용을 가다듬고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 일찍 시작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6주차에 풀어왔던 것들 질의응답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감도 좀 찾고 시간 배분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보 때는 이제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리고 학교별 우리 단대부고 이제 부교재 총정리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날 이제 끝장 클리닉해서 그날 밤새서 또 질문 받아주고 나서 시험 보러 갈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표인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합반도 있는데, 저희 단대부고 친구들 오면은 단대부고 맞는 자료 제공해 줄 거고요. 사실상 대치동 학교들의 개념 내용은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개념 수업과 자료 분석 수업은 동일하게 들어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 수, 금 중에서 이제 맞는 시간대 맞춰서 이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의 신뢰인데요. 이제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거를 100% 신뢰하면서 제가 어떤 걸 가르쳤을 때 100% 신뢰하면서 받아들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신뢰의 증거로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내신 수업 수강 후에 저에게 3학년 수능 수업까지 부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점, 이 부분을 정말 자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2학년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전문가 선생님들께 맡기더라도 3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형 강의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학년 때 수업 듣고 이 선생님이라면 이 수능까지도 맡겨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이제 수능 수업을 맡겨주셨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능 수업 작년에 2학년 내신 수업 진행했던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이제 제게 와서 이제 3학년 2반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드리고 있다는 점, 믿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구과학 이도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